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와버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파이썬이 상당히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딩을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게 이번 시간이고요. 데이터 분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게 됩니다. 코딩이 쉽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코딩을 사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는 눈을 표현하는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거든요. 하얀색을 표현하는 단어도 많습니다. 눈이 많이 오기 때문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경어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색깔에 대한 노랗다, 노리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등등등의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책에서 누르스름한 옷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한 종이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렵고 무슨 의미인지 와닿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무엇을 실행하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것은 15줄에 걸쳐서 장대하게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는 게 있고 그냥 이거 엑셀 파일 오픈 딱 두 줄로 얘기하면은 아 요거 가지고 오라는 거구나 라고 딱 가지고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코딩을 할 수 있는 랭귀지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그 다음에 구현하는 방법이 다르기도 하고요. 오픈을 그냥 엑셀 파일을 오픈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얘를 적고 불러와서 오픈하는지 15줄로 공간 확보해서 환경 설정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 엑셀을 오픈할 수 있는 걸 불러와서 오픈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파이썬 이미 내장되어 있는 그 확장명 자체 엑셀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가지고 올 수만 있는 것인지 이 다양한 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점점점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아니 너무 길고 복잡하고 이 세팅까지 다 해주기에는 일반인들이 쓰기 힘들 것 같으라고 해서 난 조금 더 축약할래라고 네, 새로운 랭귀지를 만드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됐고요. 그러다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새로운 랭귀지가 나타났을 때 개발자들이 이거 상당히 쓰기 편하게 되어 있고 문법도 간단하고 영어만 알아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네. 파이썬보다 더 쉬운 루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파이썬으로 선형외기 분석을 돌리거나 R로 선형외기 분석을 돌릴 때 R은 또 한두 줄로 적으면 구현되는 것인데 파이썬도 구구절절 선형외기 분석을 돌리기 위해서 또 코드를 적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리다 보니 R은 데이터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코드 한 줄이면 선형외기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지만 파이썬은 그에 비해서 데이터 분석 자체를 돌리는 거는 좀 더 복잡하네. 근데 데이터 전처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고 이것을 다른 형태로 변형시켜주는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이 파이썬이 좀 더 핸들링하기 쉽구나 등등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데이터 분석 수업 시간에는 원래 R로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다가요 이제 파이썬으로 전반적인 전향을 했습니다. 왜냐면 R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이제 하는 게 점점 줄어들어서 오류가 생겨도 이렇게 서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수정하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쓰다가 괜한 오류에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파이썬은 그에 반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패키지가 나왔을 때 내부에 오류가 있으면 버그를 수정해주는 사람들도 빠르게 증가를 하였고 혹은 이것보다 더 쉬운 패키지가 있어라고 계속 새로운 패키지 아이디어를 주는 경우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파이썬을 배워두시고 나면 나중에 파이썬을 좀 더 해야 되는 일이 5년쯤 후에 생겼을 때 조금 더 쓰기 편한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봤을 때 R이 처음 진입은 쉽지만 파이썬이 좀 더 장기적으로 쓰기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서 랭귀지를 변경을 하게 됐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면 컴퓨터가 작동을 해야 될 때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명령을 해줘야 되는데요. 실제로 컴퓨터가 작동을 할 때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01010101로 네, 작동을 합니다. 000100은 뭐 오픈이고 000101은 닫기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그 액션에 대해서는 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1과 0의 그 내용으로 치환이 되는 이진법수로 치환이 되는데 우리는 이진법수로 얘기를 해서는 외워야 될 00101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랭귀지로 네, 그 언어를 조금 바꿉니다. 물론 사람이 직접 말로 엑셀 파일을 어디에서 찾아가지고 폴더에서 문을 열고 그걸 다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꿔줘라고 직접 이렇게 줄글로 명령을 하면은 우리는 쉽겠죠. 근데 똑같은 인간이 인간에게 명령을 해도 잘못 알아듣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 것처럼 컴퓨터에게 인간이 쓰는 똑같은 말을 해주기에는 이것을 이해하고 변형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걸 지금 겨우겨우 해내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게 그나마 챗GPT가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써가지고 이해하는 게 네, 인간 정도의 사람과 같은 의인화된 컴퓨터의 역할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인간도 컴퓨터에 알아들을 법한 내용을 이해하고 배워서 얘들에게 말을 걸어줘야 돼서 사실상 특정한 언어를 하나 더 배우는 것에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발음을 해야 되거나 리스닝을 해야 되는 노력은 덜 들지만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머를 써서 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나 앱을 코딩을 합니다. 만들어냅니다. 하드웨어 자체도 코딩을 해서 세팅을 해내기도 합니다. 이 언어를 아주 어릴 때 접해보냐, 좀 늦게 접해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말을 들어내는지 그 로직을 이해하는 두뇌로 사고를 하는 방식을 조금 더 어릴 때 습득을 하면 네, 문제를 발굴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로직 자체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부터 네, 그 코딩을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티라노사우루스가 짧은 팔이라서 양치를 못할 때 칫솔을 들어 올려서 입에 갖다 대고 양치를 하고 그만둔다 라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로직을 짜는지 칫솔을 들어 올리는데 입까지만 들어 올려야 되고요. 가까이 갖다 댈 때 이빨까지만 갖다 대고 이빨을 닿으면은 칫솔이 멈춰야 되고 아래 위로 거품을 내는데 거품이 어느 정도의 양까지 났으면은 또 멈춰야 되고 물이 컵이 다시 칫솔이 있는 곳까지 와야 되고 그는 생각보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세팅을 해주려면은 나는 그 설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오면 멈추고 어디까지 와야 되고 이런 세팅들을 인간이 구두로 했을 때는 잘 안 합니다. 저기 가가지고 저거 가지고 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언어가 조금 더 디테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들이 많이 달려있고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계속 만드냐? 쓰기 불편해서 조금 더 편한 것들을 개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우리가 코딩을 하고 있냐? 나는 경영학부 학생인데 나는 대학원에 들어온 것 뿐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파이썬이 누구나 쓸 수 있을 만큼 쉬워진 컴퓨터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배웠고 그 영어를 조금만 할 줄 알아도 크리에이트 오픈 요 정도의 문구만 알고 있어도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끔 언어가 굉장히 쉬워진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1991년에 그 C 언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공식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모양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노란 뱀이랑 파란 뱀이 묶여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파이썬은 오픈소스라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특성입니다. 저희가 쓰는 SPSS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다 학교에서 돈을 많이 내서 학생들이 무료로 쓰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내도 굉장히 계정 하나에 드는 비용이 비싸서 동시에 30명 정도밖에 접속을 못하는 프로그래밍
그 툴도 있습니다. 그런 툴들은 전부 다 그 UI가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스티브 잡스 애플이 굉장히 유능한 이유는 프로그래밍어로 M 눌러서 게임에 들어갔었던 그 도스 화면에서 사람들이 클릭으로 화면에 들어가서 네, 명령을 할 수 있게끔 마우스의 그 클릭 기반을 만들어낸 게 애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끔 UI를 만들어내 둔 것들, UI는 이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말합니다. 네. 리그레션을 할 때, 회귀 분석을 할 때도 어널리시스에 들어가서 리그레션 들어가서 무슨 리니어 리그레션 클릭을 하면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딱 틉니다. 종속 변수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독립 변수들을 왼쪽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옮기면 다중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할 수 있게끔 바로 세팅을 하게끔 해주는 게 SPSS고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파이썬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기능들을 다 무료로 만들어낼 수 있다. 만들어내놨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성이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파이썬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그 코드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할 때 굉장히 쉽다라는 게 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파이썬을 활용을 해서는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그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머신러닝 하기에 좀 편하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갑자기 뭔가 하다가 오류가 나서 안 되는 거를 아마 SPSS를 돌리거나 엑셀을 가지고서는 별로 겪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다른 많은 랭귀지들 혹시 R 같은 것들을 다뤄봤던 경험이 있다면은 그냥 안 됩니다. 혹은 그냥 에러가 뜹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잘 몰라서 뭐 때문에 떴는지 몰라서 그냥 다시 깔아봤더니 컴퓨터를 다시 켜봤더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시스템이 불안정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파이썬은 그에 반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숙한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많이 수정해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쉽습니다. 넘파이를 다뤄봤다, 판다스를 다뤄봤다 이런 표현들을 무슨 어떤 교육과정 들어갔더니 1년 내내 넘파이만 다루다가 끝났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거든요. 데이터 한 번도 분석 안 해본 사람들은 넘파이가 도대체 뭐야 막 이러는데 그냥 넘파이를 깔고 나면은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SPSS 같은 경우 리그레이션을 한번 돌리려면 어널리시스에 들어가서 리그레이션 들어가면 거기에 다양한 형태의 리그레이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입장에서는 어널리시스라는 것에 클릭하고 들어갔다라는 우리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내가 뭘 분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numpy라는 코드 이름을 명령을 하고 이걸 import 하겠다라고 명령을 한번 해주면 그 numpy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굉장히 쉽게 그 정말 코드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문과 학생으로서 단 한 번도 코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가 있는 겁니다. 애들에게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입이 너무너무 아파서요. 첫 번째 아이가 집에 들어옵니다. 예, 1366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아이가 집에 들어와요. 너는 12444. 세 번째 아이가 집에 들어옵니다. 너는 17321 이렇게 다시 해요. 뭐냐, 나 들어왔으니까 손 씻고 옷 갈아입고 밥 먹고 너는 학원 가. 첫 번째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 자, 너 집에 들어왔지? 손 씻고 그다음에 간식 먼저 먹고 영어 선생님 오면은 공부 666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요. 세 번째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얘 너는 손 씻고 오늘 너는 공부하는 애가 아니니까 저기 가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엄마랑 같이 장 보러 같이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많은 얘기를 그냥 한 번에 단축해서 1번 해, 2번 해, 3번 해 이렇게 축약을 하는 겁니다.
잔소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게 잔소리잖아요. 혹은 생활도 하다 보면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굳이 손 씻어라고 세 글자로 하는 것보다 일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간단하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은 집에서 하는 일정들이기 때문에 집 잔소리 묶음에 넣어둡니다. 그 넘파이 속에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차에서는요, 남편한테 잔소리를 운전을 하고 있는 남편이 아닐 수도 있고 와이프일 수도 있는데,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한 사람에게 잔소리합니다. 앞에 보고 차 올 때 비켜주고 좀 천천히 가고 문 닫고 나서 움직이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차에서 하는 잔소리, 앞에 보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1번,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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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근데 이 1번, 3번, 2번은 집에서는 쓸 수 없어요. 왜냐면 집에서는 운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차 잔소리 꾸러미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요 어떤 것들을 어디에 넣어두는지를 이렇게 묶어서 보따리 들로 들고 다니는 게 그 패키지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텍스트들을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클라우드를 만들어내는 그 보따리 속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너가 요걸 만들고 싶을 때는 이 보따리를 불러와. 근데 평소에 그 클라우드 만드는 보따리까지 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클라우드 만드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쓰지 않는 것들은 깔아두지 않는 게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가볍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차에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관련된 모든 잔소리는 그냥 넣어두는 겁니다. 만약에 밥 먹고 있는데 야, 너 왜 운전을 그렇게 빨리 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 전혀 필요 없는 맥락의 잔소리를 가중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프로그램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 많은 프로그래밍들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쓰지 않는 것들은 잠시 넣어두기 때문인 거고요.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와서 풀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집을 예시로 들다 보니까 뭐 남자 여자가 누가 잔소리 한다 이렇게 그 성 역할을 특성화 지었는데 예시를 들다 보니 그랬던 거고, 네, 저도 잔소리 많이 듣습니다. 서로 간에 그 역할을 구분짓지 않고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 둔 것이고 점점 더 가볍게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게끔 툴이 개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빅데이터들도 분석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툴들이 만들어졌고요. 다른 애플리케이션들도 만들 수 있게끔 파이썬은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혹시나 파이썬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다, 조금 쓸만한 것 같다, 나도 조금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조금 더 추가적인 진도를 나가서 다른 것들도 좀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프로그래밍 자체가 잘 맞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아무리 그렇게 가볍게 가려고 노력을 해도 컴파일러 언어라고 해서 조금 더 그 컴퓨터와 가깝게 번역이 빠르게 될 수 있는 형태의 방법론을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전체 내용을 싹 다 번역을 해서 한 번에 컴퓨터가 탁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굉장히 빠르게 차차작 진행이 될 텐데요. 이 파이썬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첫 번째 줄 실행해, 두 번째 줄 실행해, 세 번째 줄 실행해 이렇게 한 줄 실행을 요청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상 그 컴파일러 언어들보단 느립니다. 여러분들이 컴파일러 언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것이 어렵지만 나중에 조금 더 조금 복잡한 혹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게 많을 때 보면은 그냥 계속 파이썬이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멈추면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틀 동안 컴퓨터를 켜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파이썬 돌려두고 다음날
봤더니 돼 있더라 혹은 안 돼 있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고요. 파이썬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그 PPT 잠깐 긁어서 혹은 멈춰서 여기 들어가시고요. 컴퓨터에 다운로드에 들어가시면 혹은 다운로드 여기 그 외부 창에 이렇게 파이썬 3.13.3 혹은 4.3 이런 식으로 버전이 표현되어 있는 파이썬이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작은 버전 문제들이 개선될 때마다 이 숫자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정한 패키지는 3.8 이상부터는 쓸 수 없으니 3.8 이하를 다운받아서 쓰시오 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날 때 우리가 원래 엑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편안한 기능들을 쓸 때랑은 다르게 직접 우리가 손으로 패키지를 다시 깔아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폴더에 들어가서 어떤 특정 이것과 컴플릿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과 컴플릿이 나는 것을 지워줘야 된다든지 버전을 다운그레이드 시켜줘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챗GPT가 우리랑 함께 있어서요. 무료 버전도 충분히 지금 네가 이거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친절하게 잘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행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숫자들이 조금 복잡해진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실행을 할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지 않고 이런 제 세부적인 디렉션을 조금 무시하고 실행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오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할 때도 요 add python 이거 3.6이 아니고 3. 몇 다른 버전이겠죠. 3.13 to pass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체크를 해주시고 install now customize installation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십시오. 설치 폴더를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학교 컴퓨터를 쓰시는 경우 굉장히 최근에 수업을 하면서 파이썬을 깔아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파이썬을 안 가셔도 되고요. 컴퓨터를 확인했을 때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금 노트북은 아이패드 같은 패드는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가 없을 경우는 제 강의 장소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실습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활용 가능한 강의실을 빼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요청을 메일로 해주시면은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드릴게요. 본가에 데스크탑이 있고 자취를 하시는 학생들은 이렇게 직접 컴퓨터를 써야 될 때 곤란할 수도 있는데 정보전산원에도 사실상 파이썬은 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컴퓨터 사용이 제약이 많진 않다는 사실. 그리고 노트북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학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빌려드릴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저에게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을 해주시고요. 박스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넥스트 눌러주시면 파이썬 3.8 혹은 3. 몇 다양한 버전이 나옵니다. 저도 계속 이게 빠르게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냥 캡처를 잘 된 버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et up successfully 라고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시면 파이썬은 깔린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서 파이썬 들어가셔서 이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8이 있을 수 있죠. 지금 3.6이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 제가 또 깐 거 3.13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전은 계속 바뀔 거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파이썬에 요 밑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것들 한번 켜보시면은 바로 파이썬이 커서가 깜빡입니다. 뭘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직접 코드를 입력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파이썬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메모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좀 더 예쁘게 비주얼라이제이션 되어서 굵은 글자, 기울여진 글자, 뭐 그림 같은 것들도 보면서 작업을 할 거라서 여기서 직접 작업을 할 건 아닙니다. 근데 우선 한 가지는 해볼 수 있어요.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입력을 하면 바로 얘가 헬로 월드라는 것을 출력해냅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에서는요, 헬로 월드 하나를 프린트할 때는 이렇게 리턴을 해, 프린트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문자열이야 같은 것들을 다 세팅을 해줘야 돼요. 자바 프로그래밍이면 퍼블릭 밖으로 내보낸다 클래스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 헬로 월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이 클래스를 불러와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인 다 헬로 월드, 이거 한 줄 적는데 이게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안녕 세상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 헬로 월드라는 건 굉장히 랭귀지에선 시그니처입니다. 여러분들도 헬로 월드를 써봤고요. 자, 파이썬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프린트 해줘 헬로 월드. 근데 이것도 그냥 쓰진 않죠. 괄호를 또 합니다. 이런 괄호들, 그 다음에 안에다가 이게 문자기 때문에 따옴표들도 하는 요런 디테일들이 없으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한번 빼놓고 해보십시오. 네.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헬로 월드까지만 하는 게 이번 시간에 할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